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오랜만인가요? 오랜만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다.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컨셉질을 하러. 요즘에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그 바쁜 와중에 책 읽기라는 좀 틈을 짜내서 책을 여러 권 사서 읽고 있어요.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도 다른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이게 유튜브 영상이 올라올 게 많다 보니까 다른 책들 소개가 엄청 늦어질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더 늦어지기 전에 얼마 전에 이제 불편한 편의점 1권을 소개했기 때문에 2권까지는 마저 소개를 해야 좀 찝찝함이 없지 않나 싶어서 오늘은 이제 불편한 편의점 책 2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불편한 편의점 책 1권에 비해서 2권은 저한테 주는 울림은 조금 덜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구절들이나 문장들은 있어서 한번 남겨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책은 1권과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꼭 책 1권을 다 읽어야만 뭐 이 책이 다 이해된다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권에서 나왔던 주인공 독고라는 인물이 편의점을 떠나고 1년 반 뒤에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새로운 독고 대신 다른 인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담았습니다. 이 책의 등장에서는 2권에서는 황금배 아저씨라는 인물이 계속 연속적으로 등장을 할 거예요. 하지만 황금배, 근배라는 이름을 버리고 홍금보라는 이름을 선택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좀 챕터를 나눠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챕터를 보시면 이렇게 총 8챕터 정도가 있어요. 감사의 글은 빼고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점장 오선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점장 오선숙은 이제 갈수록 편의점에 사람들이 줄어드는 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아무래도 외곽에 있다 보니까 유명한 편의점도 아니고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서 왜 이게 뭐가 문제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인물인데 설상가상 이제 힘든 일은 연속적으로 온다라는 말처럼 설상가상 이제 야간 알바생으로 일을 했던 곽선생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그만두게 돼요, 일을. 점장님 입장에서는 알바가 갑자기 그만두는 일이 정말 스트레스인데 야간에 일하는 사람이 그만둔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급 인력이에요, 점장 입장에서는. 구하기도 야간 알바는 조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도 뭐 바로 공고를 올리고 점장이 조금 며칠 출근을 해서 야간 알바도 좀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야간에 편의점으로 옵니다. 그 여자는 자기를 곽선생,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야간 알바를 그만두었던 곽선생의 딸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 곽선생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이혼을 했고 이 이혼을 한 이유는 이 곽선생이 자기 와이프한테 폭언을 일삼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원래 이 곽선생은 경찰이 직업이었던 사람인데 경찰도 어떤 일련의 사건들에 의해서 그만두게 되면서 이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딸과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간 다음에 또 다른 인물이 이 편의점에 오게 돼요. 바로 제가 앞에서 말했던 황근배라는 아저씨인데요. 이 사람이 떠나고 이제 급하게 채용을 하게 된 이 황근배가 자기 마음에 너무너무 들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황근배라는 알바생을 뽑게 되는 것이 이 챕터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소울 스낵이라는 거예요. 소울 스낵. 여러분들 소울 스낵이 있나? 저는 새우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혼자 서울 생활을 하는 소진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졸업을 했어요. 대학교 졸업을 했고 그 졸업과 함께 학자금 대출 상환해야 되는데
취직은 번번이 떨어지고 어렵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지내고 있는 인물이에요. 불편한 편의점 1권에서는 참참참이라는 게 나왔다면 여기서는 참치가 나오는데 참치는 참이슬과 자갈치의 조합입니다. 이렇게 참치를 즐겨하던 소진은 이제 알바비라도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바생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이 소진이라는 인물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려졌고 안타깝고 좀 짠한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꼰대 오브 꼰대입니다. 이 불편한 편의점에 자주 오는 사람인 최 사장이 등장을 해요. 이 최 사장이라는 인물은 도축업자 생활을 한 20년 정도 하다가 자신만의 가게를 하나 장만을 합니다. 그 후에는 뭐 단골 손님도 생기고 하면서 10년 동안 별탈 없이 장사를 잘 해왔다고 해요. 근데 코로나를 만나게 되면서 가게가 엄청 휘청거리기 시작을 했고 내가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최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초밥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가게를 당분간 쉬고 제주 한 달 살이를 하러 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부럽잖아요. 그리고 이 최 사장은 남을 보면서 이제 너무 부러워하고 있는데 자기한테는 군대에 다녀와서 갓 제대한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아들 또한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국에 자신의 가게에서 좀 일을 하면서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빠 가게에서 와서 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데 가게에서 알바비를 받으면서 알바를 하는 게 굉장한 좀 불만이었던 거죠. 이 최 사장한테는. 여기서 이제 편의점을 자주 드나드는 이 최 사장은 술을 마시면서 홍금보랑 이야기를 하는데 홍금보의 말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꼰대입니다. 남들도 나한테 꼰대라고 하는데 홍금보까지 나한테 꼰대라고 하니까 더 짜증이 나요. 꼰대는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홍금보의 이야기를 그냥 듣고 가기 싫은 날 와이프랑 이제 아들이랑 외식을 한다는 핑계를 삼아서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잘 되는 가게는 너무 장사가 잘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깨달음을 얻은 최 사장은 이제 와이프랑 아들이랑 이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좀 상의를 많이 회복을 하게 되죠. 여기서 참 좋은 문장이 등장을 하는데 모든 게 걱정이야. 내가 꼰대라 욕을 먹어도 소신을 지켜야 가족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살아왔고 근데 이제 그게 안 통하니까 더 겁나고 두렵다고 이런 말을 최 사장이 합니다. 근데 와이프도 진짜 좋은 사람인 게 여기서 걱정 말아요. 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잖아. 우린 늘 당신 편이었어. 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깨달은 최 사장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그렇게까지 꼰대는 아니지 않나.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을 고수하며 사는 거가 꼰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발전을 한 최 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네 번째는 2+1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친구는 민규라는 친구예요. 학생이고 미성년자이고 이 민규라는 친구는 세상을 참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인물이에요. 민규한테는 고3 형이 하나 있는데 이 형은 자기가 고3이라는 핑계로 에어컨이 딱 하나 있는 그 방을 독차지하면서 공부를 해요. 민규 방에는 딸랑 오래된 선풍기 하나만 있을 뿐이에요. 거기다가 코로나로 원격 수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엄마 아빠도 둘이 자주 싸우면서 집이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인물인데요. 그런 이제 집과 좀 더위를 피해서 편의점에서 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민규의 유일한 하루의 휴식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항상 편의점에 와서 2+1 상품을 사서 먹으면서 책을 읽는 거예요. 근데 이 황금배 아저씨가 오지랖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 이 민규한테 자꾸 말을 걸고 여기 편의점에 폐기 상품 있는데 이거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민규 입장에서는 좀 오지랖처럼 다가오고 불편함을 많이 느껴요. 근데 황금배 아저씨도
자꾸 민규한테 관심을 보여주면서 책을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책과 공통된 관심사를 좀 이야기를 하고 남산도서관을 자기가 많이 다녔다면서 남산도서관을 추천을 해주면서 민규는 더 이상 편의점에 자주 오지 않고 남산도서관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편의점 알바생이 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편의점 알바생이라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됩니다. 아, 정말 현실성 있는 회차이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편의점 알바생이 되는 게 꿈이라고 말하는 민규의 그 순수함도 귀여웠던 것 같아요. 5번째 이야기는 밤의 편의점입니다. 여기서는 야간 알바생인 황금보의 아저씨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25세 어린 엄마가 낳아서 키운 이 황근배라는 사람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엄마랑 독립을 해서 따로 살아가는 인물이었어요. 이 근배 아저씨는 그냥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우연하게 연극 동아리를 하나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돈이 없던 근배 씨는 우리 동아리에 들어오며 밥은 굶지 않는다는 선배의 말에 솔깃해서 연극계에 발을 들여놓게 돼요. 근데 구라였죠? 거짓말. 어쨌든 어찌저찌 해서 단역 배우가 되었어요. 하지만 다들 알잖아요. 들어가는 건 쉬울 수 있어도 거기서 내 배역 하나 따서 연기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근데 아저씨는 겨우 20kg를 찌운 후에야 완전 단역인 탈을 쓰고 비중도 없는 배역을 연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이제 근배 씨가 나온다고 해서 근배 씨 엄마가 연극을 보러 옵니다. 여기서 이제 근배 씨 엄마가 이제 걱정이 많은 근배 씨한테 이야기를 하죠. 아들, 비교는 암이고 걱정은 독이야. 안 그래도 힘든 세상살이 지금의 나만 생각하고 살렴. 저는 모든 이 책 한 권을 다 통틀어서 이 문장이 가장 좋았던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엄마의 말을 듣고 자기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죠. 걱정 따위 지우고 비교 따위 버리니 암 걸릴 일도 덮어질 일도 없더라. 물론 근배에게 산다는 건 걱정거리로 가득했고 사람들의 하대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럴 때마다 엄마가 해준 말을 꼭꼭 씹었다. 하대는 상대방의 시선에서 나온 비교였고 비교를 거부하자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 아, 정말 좋은 말이지 않나요? 남들과의 비교를 좀 거부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다 나만의 방식이 있는 건데. 6번째 이야기는 오너 알바입니다. 오너 알바. 이 편의점의 점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장의 이름이 민식이에요. 이 민식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민식이라는 인물은 사업을 하겠다면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고 있으나 사기도 당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때를 잘 못 맞춰서 편의점 사장이나 겨우 하고 있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인물이에요. 점장 오선수 이모랑도 살갑게 잘 지내는 인물도 아니고 야간 알바생들이랑도 싸우기 일쑤였대요. 그 사이에 이제 민식이의 누나죠. 누나는 이제 편의점을 이제 처분을 하고 병원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요. 겨우 편의점 하나 운영해서 먹고 살고 있는 난데 금전적으로 도움을 달라는 누나가 너무 싫잖아요. 편의점을 팔아가지고 이런 고민이 있는 민식한테 근배는 사장님이 편의점의 시스템을 하나도 모르는데 직원이 사장의 말을 들을 리가 있냐, 손님을 끌어당길 수가 있냐 라며 시스템을 한번 직접 일을 하면서 알아가 보라 라는 충고를 들어서 야간 알바를 며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편의점에 관련되어서 새로운 면을 좀 보게 되고 어머니도 편의점은 팔지 않을 거라고 누나한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면서 화해를 하게 돼요. 민식은 이제 얼웨이스 편의점이 자기가 이제 키워나가야 될 하나의 사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과 좀 더 다채롭게 관계를 맺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7번째는 얼웨이스입니다.
여기서는 1권에 등장했던 인경이라는 인물이 재등장을 해요. 인경은 1권에서 극 작가로 활동을 하던 인물이었고 계속 그 의뢰가 들어오지 않아서 포기하려고 할 쯤에 1권에 나왔던 독고라는 인물을 보면서 영감을 얻어서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연극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이제 인경은 독고라는 인물을 자기 연극에 초대를 해서 독고라는 인물이 한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1권에서 등장했던 독고라는 인물을 한 번 더 상기시켜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챕터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1권에서 나온 시안이라는 등장인물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 원래 편의점 알바였잖아요. 얼웨이스 편의점의 알바였는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다가 이제 독고의 제안으로 유튜브를 하게 되고, 그 유튜브가 잘 되어서 다른 지점의 점장으로 일을 하러 떠났던 시연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그 지점이 닫게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방향성을 또다시 잃어버린 시연은 이제 오선숙 여사한테 전화가 와도 자기의 처지를 설명하기가 좀 그러니까 피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내내 마음에 남아요. 그때 이제 우연한 계기로 일본어 번역가인 신 선생님께 연락을 하게 되면서 일본어 번역가로 일을 하게 되고 일본어 학원에 다시 다니게 되죠. 그리고 시안과 과거에 함께 붙어 다녔던 남사친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얼웨이스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남사친을 우연히 마주치게 됩니다. 오랜만에 만난 남사친이어서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둘이 굉장히 잘 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리고 여기서도 좋은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좌절의 날과 재기의 시간, 마지막으로 옆에서 나란히 걷는 쾌활하고 태평한 성격의 남자친구를 만난 것까지 모두 이상하고 신기한 삶의 우연인 것만 같았다. 남자친구와 함께 서울역을 통과하면서 시연은 노숙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나날이 변화하던 독고 아저씨를 떠올리며 삶은 어떤 식으로든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독고 아저씨를 직접 이제 트레이닝했던 시연은 이제 노숙자를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기 시작을 했죠.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은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시연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장대한 스토리는 막을 내리게 되었네요. 제가 중간중간에 좋은 글귀들을 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다른 글귀들도 남는 게 있어서 몇 개 소개를 하고 영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일어나면 가만히 서 있지 않는다. 일어나면 움직이게 되어 있고 어떻게든 앞으로 걸어가게 되어 있다. 그것이 재기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었다. 당장 뭐 힘든 일이 있어서 주저앉아서 올 수 있는데 일어나는 순간 어떻게든 앞으로 걸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주저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지금 좀 주저앉아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한번 걸어보세요. 일어나기만 하면 걷게 될 거예요. 사람은 변화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변화를 요구받는 게 싫은 거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래서 바뀔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기다려주며 넌지시 도와줘야 했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는 말이 있어요. 저도 어느 정도 그거 동감하긴 하는데, 생각이 많고 자기 발전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기다려준다면 언젠가는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는 사람도 아직은 세상은 따뜻하니까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는 절로 맺어지지 않는다. 스스로 살피고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상한 사람들도 만나고 해봐야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알고 나와 맞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좋은 관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 많이 신경 쓰지 마. 인간관계 거리 두는 게 딱 좋더라고. 친한 친구랑도 동거하면 많이 싸운다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거리는 좀 필요한 일인 것 같긴 해요. 제가 가장 친한 요즘에 연주랑도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그냥 같이 살진 말고 앞집
살자고 서로 비밀번호 공유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의 거리는 좀 있어야 잘 지내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불편한 편의점 1권에 이어서 2권까지 소개가 모두 끝이 나게 됐는데요. 저는 2권보다는 1권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2권까지 읽으면서도 확신한 건 왜 이 책이 베스트셀러인지는 알겠더라고요. 일단 처음 책을 접하는 사람들이 읽기 쉽게 술술 읽힌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말들이 공감이 되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았고 힐링이 되는 문장들이 있어서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작가님의 다른 책, 망원동 브라더스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님 신작이 나올 때마다 좀 찾아서 볼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읽은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도 제 채널에서 소개를 많이 하고 싶은데 이게 유튜브를 언제까지 할지 장담은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불편한 편의점은 완독을 했다는 거를 여기에다 박제를 하고 저는 갑니다. 앞으로도 이제 기획해놓은 영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조금 기대해 주시면서 저는 다음 주 수요일 6시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다음 주에 이 영상을 찍는 게 4월이고 이 영상이 올라가는 게 5월 말쯤이란 말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 중국을 갑니다. 중국 브이로그 영상도 찍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아주 바쁜 나날들이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다채롭게 많이 준비해놨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저는 다음 주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